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일 새벽 2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 용산에 있는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대한응급학회 학술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한 대목을 발표를 하게 되어서 일찍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순 무식한 의료개혁이 의료개혁으로 의료대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응급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해외 취업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해외 취업자를 위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미국으로 가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사로 일할 수 있다 하는 그 설명을 현지 의사들이, 한국 의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많은 전공의 사직자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기가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이 길러낸 세계 최고급 인재들이 윤석열의 무지막지한 정책에 밀려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의 문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이 운명이다. 성격이 운명이라는 말이 딱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중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인성과 성격이 지금 그의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모습, 그 성격이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격이 운명이라는 말은 아주 명언 중에 명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초조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포위가 되고 있습니다. 호의적인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까지 비판적으로 돌았습니다. 더구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하고 사실상 국회가 나서서 의료 대란에 대해서 견제를 하겠다, 대책을 세우겠다, 개입을 했다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도 불평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수층에서의 이탈입니다. 그 이탈의 이유가 의료 대란을 일으킨 데 대한, 특히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다치면 응급 처치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는 수가 있다 하는 이 공포감, 6.25 이후 최대의 인명위기에 직면한 국민들의 불안감, 이게 결국 언론과 여론과 정치를 움직여서 윤석열을 옥죄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옳은 일을 한다 하고 밀어붙이는데 결국 혼자 남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의 단순 무식한 결정으로 해가지고 5천만 명이 지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응급 치료하든지
응급 처치를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응급 조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2,000명 정원 백지화한다라고 선언해버리면은 전공의가 다 돌아오고 해외 취업할 필요가 없고 대학생들도 다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언론과 법원이 정치가 제대로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결자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한다는 선언을 하도록 하는 어떤 응급조치, 응급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거기 가서 응급실에 근무했던 사람, 지금도 근무하고 있던 분들을 몇 명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게 응급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19의 문제입니다. 119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119, 과거 같으면 119에 신고한 또는 119가 발견한 응급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면은 즉각 받아주고 해가지고 119가 수많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119와 연계된 병원 응급실, 그리고 그 병원 응급실을 뒷받침하는 전문 의사들, 이 3자가 협조를 잘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던 세계적인 자랑이 119 응급체계였습니다. 그런데 119에서 그런 응급 환자를 확보를 했을 때 아무리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김종인 80대 노인인 김종인 선생이 이마를 다쳐가지고 20몇 군데 병원을 119에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안 받아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 윤석열 씨라고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뛰어간 경험이 없을 겁니다. 키우는 개가 아파서 무슨 수의사를 찾으러 간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의료 정책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냉소적인 자세만 느껴집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궁받을 부분은 공약사항도 아니었고 국정 아젠다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총선을 앞두고 2월 6일 급작하게 의료계와 의논도 제대로 하지 않고 2,000명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이죠. 여기에 만약입니다. 만약 어떤 불미스러운 영향력이 개입되었다. 정부로부터 올라온 2,000명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 2,000명이라는 숫자는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가 된다면 만약입니다. 만약 하도 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이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채우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앞으로 응급실 사고가 2건, 3건, 10건, 20건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우선 출발부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왜 한국의 세계 최고 의료 시스템이 왜 개혁 대상입니까?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공약에도 없었잖아요. 100대 공약에도 없었고 100대 국정 아젠다에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심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0명 정원하면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의견 무시하고 내질렀던 것 아닙니까? 누가 2,000명을 심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에 누가 2,000명을 심었느냐? 이게 언론의 집중적인 추궁이어야 되고,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2류 아니면 3류일 겁니다. 한국의 의료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1류입니다. 아니 3류가 1류를 개혁합니까? 왜 개혁이란 말을 씁니까? 개혁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은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나쁜 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3류와 1류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했습니까? 모든 개혁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혁 대상을 잘못 잡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아주 정교하면서도 섬세합니다.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됩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끼면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안 되고 개선을 해야 되죠. 개선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조심스럽게 건드려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마치 모시듯이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을 개선이라고 그러는데 개혁이라고 했어요. 의료개혁이라는 말 속에서 윤석열의 허영심과 오만이 들어있습니다. 권력자가 허영심과 오만을 가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바로 윤석열의 성격이 의료개혁을 의료 대란으로 만들었고 그 운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를 존중을 했습니까? 개혁이든 개선이든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관료가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니까 군대에 대해서 좀 안다고 본다면은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 의견 싹 무시해버리고 군인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밀어붙이면 됩니까? 군인과 똑같은 의사들입니다. 군인과 의사는 대체 불가능한 직종입니다. 아무나 군인, 아무나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존중해 줘야지요. 우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을 하려면 군인 말 듣고 해야지 민간인 말 듣고 합니까? 의료정책을 펴는데 왜 의사들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다 반대하는 걸 왜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전문가를 무시했다는 건 아닙니까? 전문가를 무시하는 권력자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딱 지적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허영심 많은 오만한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단순 무식하게 내지른 2,000명이 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이럴 때는 응급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응급조치. 결자 해지, 응급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응급조치가 현재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하면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이냐, 시술을 할 것이냐, 골치가 아픕니다. 물론 방법은 있죠. 국민의 힘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로 몰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치적 응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힘은 의료 대란이란 늪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